나주의 명망 높은 가문 홍배대감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집안이 떠나갈 듯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홍배대감의 며느리 명옥이 시집 온 지 5년 만에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출산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 기쁨 속에서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귀한 아기의 아버지이자 홍배대감의 외아들인 갑수가 석 달 전부터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미리 한양으로 올라가 집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머슴 봉섭이를 불러 부탁을 하게 되었으니 봉섭아, 네가 이번에 나를 위해서 수고를 좀 해줘야 쓰겄다. 대감님, 수고라면 어떤 수고 말씀하십니까요? 우리 갑수가 지금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태어난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지 않겠냐? 그러니 네가 갑수에게 서신을 좀 전달해 줬으면 하는구만. 하이고 대감님, 그러니까 저보고 갑수도련님에게 서신을 전하기 위해 이 나주에서 한양까지 올라가라 이 말씀이십니까요? 아이고야, 그거 참 길이 만만치 않은데. 하이고. 허허, 이 녀석아. 여기서 한양까지 가는 길을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내 이번에 특별히 노잣돈을 두둑히 챙겨줄 터이니 걱정 말고 어서 다녀오너라. 홍배대감이 노잣돈 이야기를 꺼내자 비로소 봉섭이의 얼굴이 밝아지더니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봉섭이 아닙니까? 대감님께 큰 신세를 진 것도 있는데 이런 심부름이라면 당연히 제가 다녀와야 맞는 것이지요. 이번 일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한양까지 가서 갑수도련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왔습니다. 아이고 녀석 말이라도 못하면. 그래 봉섭아. 내 니만 믿고 있을 테니 부디 몸 조심히 다녀오거라. 홍배대감은 품속에서 준비해둔 서신과 두툼한 돈 주머니를 꺼내어 봉섭이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의 나주에서부터 한양까지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지요. 홍배대감이 다른 이도 아닌 봉섭이에게 부탁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봉섭이는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누비며 활약하던 보부상이었는데 그가 장사 미천을 마련하려고 무리하게 돈을 빌렸다 큰 빚을 졌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홍배대감이 봉섭이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를 머슴으로 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홍배대감은 한양으로 가는 길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봉섭이에게 서신을 전달해달라는 심부름을 맡긴 것이었지요. 하이고, 안 그래도 양반집에서 머슴 노릇하는 것이 하루하루 몸에 맞지 않아 좀이 쑤셨는데 마침 잘 되었구만. 오랜만에 바깥바람도 쐬고 길 떠나는 맛을 다시 느껴보겠소. 봉섭이는 홍배대감의 서신과 두둑한 노잣돈을 품에 넣으며 얼굴 가득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전주에 살고 있는 예전 보부상 시절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 덕삼이의 생각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맞아? 전주에 들르면 덕삼이 녀석도 오랜만에 볼 수 있겠구만. 내 이참에 그 친구랑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회포를 좀 시원하게 풀어야겠어. 그렇게 봉섭이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기분과 함께 나주를 떠나 전주로 향했습니다. 봉섭이 길을 나선 지 이틀이 흐른 후 광주를 지나 전주로 향하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산등성이를 넘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와 어두워지기 시작했지요. 워우 웜에 이거 날씨가 영 이상하게 돌아가는디. 아직 다음 마을까지는 한나절을 더 가야 하는데 이것을 어쩐다냐? 그가 혼잣말을 하는 사이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봉섭이는 급히 나무 아래로 몸을 피해 보았지만 세찬 바람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이거 큰일이구만. 이렇게 비를 맞고 가다가는 몸살이라도 나게 생겼는데. 하는 수 없이 봉섭이는 속수무책으로 비를 맞으며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옷은 빗물로 흠뻑 젖어 추위가 뼛속 깊숙이 스며들었고 온몸에서는 열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안 되겠다. 이러다 정말 몸져 누울 수도 있겠는디. 빨리 어딘가 쉴만한 데라도 찾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어.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쓰겠구만. 봉섭이는 폭우 속에서 시야가 흐려져가는 와중에도 특유의 밝은 길론 덕분에 가까스로 산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겨우 마을 근처에 다다르자 작은 민가 한 채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지요. 아이고,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거 제발 하룻밤만 좀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섭이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 외치니 잠시 후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려왔고 한 젊은 여인이 마당으로 나왔는데요. 하이고 제가 이 비를 뚫고 험한 산길을 겨우 빠져나왔습니다요. 몸에 열이 올라서 거 죽을 지경이니 주인마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은숙이라는 이 집의 며느리인데 지금 시부모님들께서 모두 출타 중이고 집에 있는 사람은 저 혼자라 남자를 집에 들이기는 참으로 곤란하게 되었구만요. 오, 웜에 주인마님 방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헛간이든 부엌이든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라도 좋습니다요. 사람 하나 살리시는 셈치고 하룻밤만 좀 도와주십시오. 단청하는 봉섭이의 상태가 워낙에 좋지 않아 보였던지라 은숙이는 한참을 더 고민하더니 결국 마음을 굳히고 말했지요. 제가 지금 혼자 있어서 곤란하기는 하지만 나그네님께서 정말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시니 쓰지 않은 작은 방 하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봉섭이는 구사일생으로 여인의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동안 그를 지탱하였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이고 이제 좀 살 것.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봉섭이는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고 온몸에서 불길처럼 오르던 열기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더는 버티지 못한 채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시각 은숙이는 부엌에서 간단하게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쓰러질 듯이 나타났던 낯선 나그네가 걱정이 되어 최대한 빨리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해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지요. 나그네님 저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자 조용히 방문을 열어 들어간 은숙. 그녀는 방 안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미동조차 없는 봉섭이를 발견하고는 아이고 나그네님. 이것이 다 무슨 일이시랍니까? 정신을 좀 차려보셔요. 방에서 쓰러져 있는 봉섭이를 발견한 은숙은 급히 찬물과 젖은 수건을 준비해 그의 열을 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으면 참으로 큰일이 날 뻔했구나. 그녀는 봉섭이 마치 자신의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걱정하며 밤이 늦게까지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하였고 은숙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봉섭이의 열은 마침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였지요. 어느덧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고 봉섭이는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봉섭이는 천천히 손을 들어 이마 위에 얹혀있는 젖은 천을 만져보더니 그제서 그의 머릿속에서 어젯밤 자신을 방 안으로 안내하고 정성껏 간호했던 여인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졌지요. 하이고 내 집을 찾아와도 제대로 찾아왔구만 그려. 세상에 외딴 집에서 이렇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다니. 가만 보니 그 은숙이라는 여인이 과부 같았는데 이거 안 되겠구만. 이참에 며칠 더 머물면서 그 주인마님께 은혜도 갚고 가능하면 그녀의 마음도 한번 뺏어봐야겠구만. 몸의 기운이 차려지자 다른 것에 관심이 가는 봉섭이. 그가 혼자서 이렇게 즐거운 망상에 빠져있는 순간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제는 진짜로 은숙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데 혹시 내 며칠 더 머물다 가도. 워우 웜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이은 은숙이 아닌 어느 노부부였고 봉섭이는 깜짝 놀라 얼른 몸을 일으켜 인사를 건넸지요. 어르신, 어젯밤에는 제가 죽을 뻔한 것을 겨우 이댁 며느리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요. 그나저나 그분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디 가셨던가요? 봉섭이가 정중히 말했으나 그 노부부는 곁눈질로 봉섭이를 살짝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레 말했지요. 거 씻기 전에 얼른 아침이나 드시게. 노부부는 서둘러 상을 내려놓고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없이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이거 참. 내가 혹시라도 어르신들 심기를 건드렸나? 아니면 그 주인마님께 무슨 피해라도 준 것인가? 봉섭이는 아침상을 물린 후에도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 노부부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서둘러 짐을 챙겨 다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 집을 나와 길을 걷기 시작한 봉섭이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지요. 어젯밤 목숨을 구해준 그 은숙 씨에게 제대로 감사의 인사도 드리지도 못하고 가게 되는구만. 그런 생각을 하며 한참을 걷던 봉섭이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 쪽으로 접어드는 순간 멀찍이 시야에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길에 서서 멍하니 마을 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하였는데요.
봉섭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자.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 여인은 바로 어젯밤 자신을 방으로 들여주고 간호해준 은숙이가 아니겠어요? 와우, 웜에, 은숙 씨.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나그네님 벌써 떠나셨을 줄 알았는데 아직 계셨군요. 봉섭이는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당황하여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은숙 씨. 제가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나와서 마음이 영찜찜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다행입니다요. 그나저나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단가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은숙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그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집의 며느리입니다요. 저희 서방님은 군역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넘어 그 집에서는 저와 시부모님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지요. 어제는 시부모님께서 급히 이웃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하셨었는데 원래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시려고 했지만 저 혼자 집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께서 집마당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작은 방에서 들리는 나그네님의 앓는 소리를 듣게 되셨고 그 방에서 나그네님을 간호하고 있던 제가 잠시 물을 가지러 방에서 나오는 순간 시부모님과 마주친 것입니다. 봉섭이는 깊은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노부부의 차가운 시선과 냉랭한 태도가 이해가 간 것이었지요. 와우, 웜에. 아이고, 시부모님께서 그 상황을 단단히 오해를 하셨구만요. 특히 시어머님께서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듣지를 않으신 채 저에게 크게 역정을 내시고는 결국 저는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이곳에 서서 멍하니 시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아이고, 제 목숨을 구해준 분이신데 그 일 때문에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되다니. 안 되겠습니다, 은숙 씨. 제가 직접 가서 어르신들께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아닙니다, 나그네님. 괜히 그러셨다가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 사정을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요. 은숙 씨가 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니 당연히 제가 직접 나서서 풀어야지요. 그리고 이게 전부 오해로 인해 생긴 일이니 그분들도 차분히 감정이 가라앉히고 전후 사정을 전부 듣게 된다면 분명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는 일이고 말이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윽고 봉섭이와 은숙이 집에 도착하자 네 서방이 지금 군역을 떠난 지 이제 겨우 반년이 되었는데 고작 그 반년을 참지 못하고 다른 남정네에게 허락한 주제에 이곳이 어디라고 뻔뻔스럽게 다시 발을 들이는 게냐? 아이고, 어르신, 그것이 진짜 다 오해입니다요. 어제는 며느리분께서 비를 맞고 정신이 잃은 저를 밤새 간호해 주셨을 뿐 저와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만약 며느리 분께 제가 손가락 하나라도 되었다면 무슨 낯으로 이곳에 다시 왔겠습니까? 그야 자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누가 믿겠는가? 오늘 아침에 밥상을 들고 그 방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자네 역시 이 또한 인연이라며 며칠 더 머물러야 한다는 둥, 마음을 뺐어야 한다는 둥, 아주 천박한 소리를 다 하지 않았는가? 봉섭이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더 다급하게 변명하였습니다. 그건 제가 며느리 분이 서방이 안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 실수를 했던 것이구만요. 설령 임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맹세컨대 간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사내의 말이 정말이냐? 애미야, 아버님,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저 또한 어젯밤 집에 혼자 있었기에 낯선 일을 드리는 것이 몹시 꺼려졌지만 이분께서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사람인 이상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 방에서 제가 간호만 해드렸을 뿐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 네가 워낙 마음이 고운 아이라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그런 선행을 베푼 것인데 우리가 어젯밤 본 광경이 워낙에 충격적이었기에 경솔하게 너를 쫓을 뻔했구나. 애미야, 미안하다. 많이 서운했지. 그리고 당신도 이제 이만하면 그쯤 오해를 푸시구려. 아니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끝이 날 일이 아닌디 말이여. 내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소. 그래요. 당신께서 그렇게 말하신다면야. 마침내 겨우 오해가 풀린 것을 보고 봉섭이 역시 긴장이 풀리며 깊은 안도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제야 오해가 풀린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길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은숙 씨, 제 목숨을 구해준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요. 그제서야 노부부와 은숙의 표정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봉섭이는 마침내 가벼운 마음으로 은숙의 집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숙의 집에서 나와 마을을 뒤로 한 채 다시 전주를 향해 길을 나서는 봉섭. 그가 이제 오해를 풀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자 지난밤의 사건들이 한 조각씩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나저나 만약 내가 어제 몸 상태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서 그 집에서 욕심을 품고 은숙 씨와 정이라도 통했으면,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에 하나 그녀에게 손이라도 대었다면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겠지. 그랬다면 그 은숙 씨는 진짜로 친정으로 쫓겨났을 것이고, 하이고 하마터면 나 때문에 진짜로 엄한 집안이 파탄이 날 뻔했구만. 그래. 봉섭이는 은숙이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며 며칠을 걸은 끝에 마침내 전주에 도착하였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무렵 오랜 친구 덕삼이의 집이 눈앞에 나타나자 봉섭이의 마음도 절로 가벼워졌지요. 덕삼이 이 친구야. 잘 살아 있었는가? 웜에 이게 누구여? 봉섭이 이 야속한 친구야? 이것이 도대체 얼마만인가?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으며 반가워했지요. 그리고 덕삼이는 봉섭이를 얼른 집 안으로 이끌고는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자네 오랜만에 온 만큼 오늘 밤에는 아주 마시고 죽어보세. 봉섭이는 간만에 친구와 술상을 두고 마주 앉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술잔이 몇 차례 오가고 나자 봉섭이는 자연스레 은숙이의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말이오, 덕삼이 이 친구야. 내가 이번에 어찌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르는구만. 깐딱 잘못했다가 내 한순간에 잘못된 마음으로 남의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뻔했지 않았겠는가. 허허, 이 친구. 자네 그 양반집 모습으로 들어가더니 완전히 성인군자가 되어 돌아왔구만. 아, 자네가 보부상으로 전국을 누비고 다닐 때 울린 여자들이 도대체 몇 명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내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구만. 그래. 뭐? 자네 말대로 나도 뭐 이제 와서 떳떳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은 사실이네. 그때는 상대가 임자가 있든 없든 참 여러 여인들과 정을 통하기도 했었지만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네. 아,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크게 깨달았네. 임자 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간 어떤 꼴을 겪어야 하는지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덕삼이는 손을 휘휘 저으며 봉섭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봉섭이 이 친구 오랜만에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소심해졌는가? 거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일이 있느냐 이 말일세. 사실 말이 나왔으니 자네에게만 살짝 털어놓는 얘기인데 이거 남사스러워서 말을 해도 되려나 모르겠구만. 무슨 이야기길래 그러는가? 아, 자네랑 나 사이에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요즘 내가 가끔 만나는 부인이 한 명 있는데 말이오. 이 부인의 서방이 보름씩 고깃배를 타러 나가는데 서방이 일만 나갔다 하면 이 부인이 외롭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서로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끼리 돕고 사는 게 뭐가 나쁘냐 이 말일세. 그러니 자네도 괜히 김 빠지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은 술이나 제대로 마셔보세 이 친구야. 그래, 오늘은 자네 말대로 다 있고 술이나 마음껏 마시세. 그렇게 밤이 깊도록 몇 년 만에 만난 두 친구는 술잔을 비우고 또 비웠습니다. 덕삼이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봉섭이는 다음날 해가 중천이 돼서야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후 봉섭이는 전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에 도착해 하룻밤 편히 쉴 곳을 찾다가 마침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 집의 주인은 다른 곳과는 달리 봉섭이를 매우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하이고 나그네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시는구만요. 저는 진수라고 합니다. 괜찮다면 저희 집에서 하루 편히 쉬어 가시지요. 참말로 그래도 되겠습니까요? 물론입니다요. 저희 부모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시는 손님을 함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늘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얼른 안으로 드시지요. 그 집의 주인이었던 진수는 봉섭이를 손님방으로 안내하고서는 봉섭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세심히 챙겨주었지요. 실은 제가 오늘 밤에 일이 있어 잠시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나그네님께서는 불편하지 않으시면 편히 계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요. 아이고, 이거 부인분도 집에 계시는데 남자인 제가 어찌 부인분과 단 둘이 한 지붕 아래서 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다른 곳에서 묵을 테니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봉섭이 짐을 챙기려 하자 진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성품이 바르신 나그네님께서 계시니 마음 놓고 일을 보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홀로 남게 되면 오히려 제가 마음이 불편하니 부디 편히 주무십시오. 진수가 방에서 나가고 홀로 남겨진 봉섭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른 곳을 찾아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봉섭이의 머리에 잠시 스쳤지만 이미 날이 저물어 갈 곳도 마땅치 않았기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 자리에 누웠지요. 봉섭이는 어젯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피곤했었는지 이부자리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문득 옆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낯선 인기척의 봉섭이 눈을 떠보니 오, 오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봉섭의 옆에는 진수의 부인이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서방님께서 이미 일을 나가셔서 안 계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망설이십니까요? 순간 그녀의 눈빛과 향기가 봉섭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봉섭이도 젊고 혈기왕성한 사내였으니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봉섭이 진수의 부인에게 손을 가져다 대려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은숙이와의 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부부인. 이러시면 안 되구만요. 아무리 남편분이 집에 없다고 해도 어찌 이러시는 것입니까? 부디 물러나 주십시오. 그녀는 뜻밖의 거절에 당황하여 얼굴이 달아오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높였지요. 거 사내답지 못하게 구실도 못하는 것이 여기서 허세를 부리긴. 꼴은 딱 머슴 중에서도 아주 상머슴인데 누가 보면 아주 지체 높은 선비인 줄 알겠습니다. 진수의 부인은 그렇게 말을 내뱉고는 방문을 쾅하고 닫으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봉섭이는 황당한 마음에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그 실수를 할 뻔했구만. 진수의 부인이 방을 나가자 봉섭이는 불안한 마음에 단단히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는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설마 문까지 잠궜는데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게 하겠어? 그렇게 문까지 걸어 잠그자 안심이 되었던지 금세 다시 잠에 빠지게 된 봉섭. 그렇게 시간은 자정이 넘어가고 갑자기 마당 쪽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봉섭이는 다시 한번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봉섭이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그곳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서방님, 잘못했구만요. 제발 용서해 주시구려.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마당에는 진수가 험악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의 부인은 눈물을 쏟으며 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주인 양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요? 진수는 봉섭이를 보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그네님, 내 참으로 별꼴을 다 보이게 되었구만요. 사실은 그게 언제부턴가 제 아내가 제가 일을 나갈 때 다른 사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제가 일을 나가는 날인데다가 거기다 나그네님도 우리 집에 머물게 된 터라 이때다 싶어 일부러 일을 나가는 척을 하고 집 앞에 숲을 뒤에 숨어서 몰래 집안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가 나그네님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수의 말에 봉섭이는 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메꺼. 주인 양반 이것이 오해입니다. 아까 부인께서 제가 머물렀던 방에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저는 결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요.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님. 제 아내가 나그네님과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방을 나오면서 욕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았으니 걱정 마십시오.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 뒤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나그네님의 방을 나오고 한참이 지나서 다른 어떤 낯선 사내가 우리 집으로 익숙하게 들어오더니 버젓이 제 아내와 그것도 우리 집 안방에서 미래를 즐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고요? 지금 아이고 오메. 봉섭이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였고 진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자가 평소 제 아내와 만나는 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저는 그 자를 흠심 패주고는 단단히 묶어서 지금 안방에 두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곧장 관하로 끌고 가서 제 아내와 함께 저 몹쓸 사내를 원님께 고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그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요. 그 주인 양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제 아내의 외도에 관한 일로 괜히 죄 없는 나그네님까지 끌어들여 참말로 면목이 없습니다요.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실 때 부디 이 집의 일을 잊고 편히 떠나주십시오. 진수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꾸벅 인사를 하자 봉섭이는 다시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의 부인과 외도를 하였을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긴 봉섭이는 안방을 지나칠 때 문틈을 통해 안을 슬며시 들여다보았는데요. 오메 이럴 수가.
순간 봉섭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바로 하루 전 전주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였던 그의 오래된 친구 덕삼이가 포박된 채 피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 축 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주인 양반 부인이 덕삼이의 신상을 다 알고 있어 놓으니 내 몰래 데리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내가 괜히 끼어들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이 참말로 답이 없구만, 답이. 결국 그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봉섭이는 더 이상 이 집에 오래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몰래 문 밖을 나섰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을 지나 한적한 산길로 접어들자 이제야 안심이 된 봉섭이 아이고, 덕삼이 이 친구야. 그러기에 어제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봉섭이의 머릿속에서 친구 덕삼이의 몰골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그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가운데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봉섭이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이 들며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만. 만약에 내가 처음 들렀던 곳이 은숙 씨의 집이 아니라 저 진수의 집이었다면 상황이 어찌 되었으려나? 분명 이전까지의 나였다면. 그랬으면 지금 저 방에 묶여있는 사람은 덕삼이가 아니라 바로 나였겠구만. 아이고, 까딱 잘못했으면 이곳에서 인생을 망칠 뻔했구만 그래. 이런 아찔한 생각에 봉섭이는 머리를 흔들고는 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밝은 달빛은 은은하게 산길을 비추고 있었고 그제서야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지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봉섭이는 달빛의 안내를 받으며 묵묵히 어두운 산길을 벗어나 한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옛말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뜻의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야기의 덕삼이가 몇 년 만에 만난 친구 봉섭이의 경험을 듣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활용했더라면 관아에 끌려가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살아가며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때때로 다른 사람의 실패나 잘못을 자주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